자, 세 번째 썰이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달아 사연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닉네임 이제 알티스님께서 좀 철자가 틀려졌네. 자, 알티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한테 몇 번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오랜만에 보내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알티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야간 당직 근무자인지라 일 때문에 매일같이 생방송을 찾아와서 시청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날 때 접속해서 생방송을 챙겨서 보는 25 알티스입니다. 자, 오늘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쯤이었나요? 병원 야간 당직 근무 관련돼서 고민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말하기 앞서 그때 이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수월하게 고민 상담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때 고민 사연 올린 후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때 하필 메로나가 터졌습니다. 메로나가 터진 후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한파였습니다. 그때 저도 다시 월급이 너무 박한 건 사실이고 정말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은 진짜 작은 금액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 얘기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니 그렇게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1년 5개월째 계속 다니는 중이네요. 1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 1년 동안 다니고는 있지만 현타가 너무나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말이죠. 140실 수정 받으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게 정말 악착같이 버티고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졸라맨 것 같습니다. 140 받으면 무조건 주택청약 10만원, 적금 들기 70만원 해서 일단 80만원은 무조건 적금 부었습니다. 고정비로 나가는 것도 휴대폰 요금도 약정이 끝나서 97,000원 나오는 게 45,000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 출퇴근 교통비도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용하면서 10만원 넘게 교통비 나오는 게 그중 8,500원 정도는 다시 환급이 됩니다. 교통비가 좀 높은 이유는 집과 회사 간 거리가 멀어서 환승하고 일반 시내버스가 아닌 좌석버스로 나가야 하는지라 교통비가 좀 높게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 1년간 모은 걸 합산해보니 적금 들기 840만원, 근로장려금 받은 거 150만원, 주택청약 저축 100만원, 합이 1090만원이 되네요. 물론 주택청약은 만기라는 개념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지라 주택청약 빼면 990만원을 찾게 됩니다. 990만원은 원금이고 이자까지 합하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도 회사에서 저녁 출근 도장 찍기 전에 저녁 식사 제공해주는 거 먹고 아침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식비 드는 건 일요일 하루 쉬는 날에 먹는 것 정도라서 식비를 아낄 수 있었네요. 일하면서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이직을 위해 자격증책도 살펴보고 그렇게 살았네요. 정말 없이 1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서 2021년 급여를 이렇게 올려줄 거라고 서명을 받는데 작년에 받은 금액에서 정확히 세전으로 2만원 올려줬더군요. 메로나 시국이라 어렵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웃긴 건 정말 다른 직원들은 상승폭이 조금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너 야간에 하는 것도 없잖아. 그냥 사인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사인 안 하고 그냥 나오고 버티고 있네요. 야간에 하는 게 없으니 그냥 네 책 가져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돈 주면서 공부하는데 더 올려줄 필요가 있냐. 하면서 독서실 알바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공부하다니 이 말 듣고 정말 번아웃 온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현타가 오고 그렇네요.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악착같이 버텨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지금은 저런 말 듣고 나서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서 잠시 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은 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기는 힘드니 현타를 맞고 맞다가 또 맞으니 정말 그냥 내려놓고 싶네요. 지금까지 고무공장에서 생산직으로
방역 소독 업체에서 소독 아르바이트, 계단 청소, 택배 상하차까지 정말 시간 없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는 제가 벌어온 돈 어머니가 자기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가져가 쓰셨더군요. 제가 돈을 안 벌면 돈 안 번다고 난리 피시다가 결국에는 장사 망해버리고, 방역업체 아르바이트와 소독 아르바이트는 어머니 가게 망한 이후 저도 돈을 벌어야 해서 했었고요. 택배 상하차까지 마다하지 않았었네요. 장남이라서 뭐든지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젠 저도 잠시 여행을 다녀오든 여행이 안 되면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싶네요. 직장도 집도 장남이라서 힘들다고 내색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은 그냥 놓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지금 메로나 시국이라도 용기 내서 사표 던지고 나올지, 아니 그냥 다니면서 일 좀 하면서 자격증을 따든지 좀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 여기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두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찾게 되는데 왜 보통 사회초년생들에게 비상금부터 어느 정도 준비해두라고 말을 많이 하더군요. 비상금 어느 정도로 넣어두고 일요일 하루 쉬는 날 당일로 잠시 바람 쐬러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정말 두서없이 주저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적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2년 전에 님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알티스님 기억하시죠? 내가 그때 그만두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병원에서 원무과비원 보안 업무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새우 180, 140을 받는다고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하루 근무 시간이 18시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여러분 14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뭐 9 to 6,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뭐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거의 하루 왼종일 병원에 살다시피 해요. 그 야간에 당직까지 섭니다. 야간에 얼마나 선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시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00시간이 좋게 넘을 거예요. 실 근무 시간. 여러분 최저 시급으로 한 300시간 근무해도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260은 나옵니다. 그냥 그것만 계산해 260 나와요. 근데 저번 얼마 받습니까? 세금떼고 14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하시겠습니까? 님 그때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난 그때 분명히 이런 데는 절대 일할 데가 없다. 일할 가치가 없다. 이거 직장이 아니다. 아무리 힘들더라 저기 가서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분명히 드렸어 님한테. 거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실 말하면 계좌부에 계좌부. 차 이런 데 갈 바에 차 에스텍이나 보안업체 가는 게 100배 천배 낫습니다. 거기 가면 뭐 주주 야야 비비래도 세금 떼고 190 나와요. 요즘에는. 물론 그런 일도 힘들다고 나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차라리 그 일이 훨씬 더 낫겠네. 100배 천배 낫겠네. 뭐하러 여기 미련이 붙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기다 교통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10만원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건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셨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회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알티스님한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냥 미련하게 그냥 계속 쭉 다니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너나 핑계? 아니 그 가운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뭔데? 매너나 핑계 대도 보안 쪽은 아직도 일자리가 나와요. 일자리가 나온 데는 나온단 말이야. 사실 난 이 일보다 그 보안 일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보안 일도 야간에는 편하거든요. 야간에는 주간이 좀 바빠서 그렇지 야간에는 책 가지고 공부해도 뭐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고만 잘하고 튠찰만 잘 가면 뭐락하는 사람 없어요. 굳이 저렇게 뭐 직원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완전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이 취급하고 돈도 얼마 못 받고 고생들 하는데 뭐하러 저 돈을 저거를 일해야 되냐. 자꾸 메로나 뭐 핑계 되는데 저거보다 좋은 일은 많아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아무리 메로나니 하더라도 저 일보다 좋은 일은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를 넓게 가지고 이 님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꼴랑 2만원 올려준 건 만만하게 본 겁니다.
저기 보니까 말이 병원이지 완전 병원이라 얘기하기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던 기분은 내가 2년 전에 2년 전에 딱 2년 전에 느꼈어요. 그때 내가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 영상도 있어요 아마. 영상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그게 아마 거의 좋아요 비율이 한 90, 50대 1일 거야 아마. 시대가 없어요. 나오라고 사람들이 빡쳐가 내가 분노지휘라고 아마 태그를 걸어놨을 거야. 최저를 아니 법적 최저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왜 딱 정해놨는지 아세요? 그거 안 받으면 일하지 말아라는 거지. 그거 안 받을 것 같으면 회사 차리면 안 되고 그 돈 안 줄 것 같으면 거기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최저임금 안 주는데 굳이 일해요? 일합니까? 그렇게 일하면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니까 내가 발 담그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거 저 사람들 말 고분고분 들어주면 똑같이 이용한다고 그 결과론적으로 똑같이 됐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이거는 있잖아요. 이건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 이거 누가 봐도 그 회사도 잘못한 거지만 님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님한테 좀 많은 잘못이 있어요. 이거는 님한테. 누가 여기 미련 없이 그냥 여기 누가 미련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 내가 그때 2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나거든요. 이게 선명하게 나요. 그때도 내가 버럭버럭 하면서 이건 회사도 아니다 하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면서 그때도 내가 버럭버럭 했었는데 제가 이 병원에서 저 정도 일하면 240, 50은 챙겨줘야 돼요. 240, 50도 큰 돈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까 뭐 직원이 어떤 얘기했어요. 보니까 뭐 야 야간에 솔직히 노는 거 아니야 하자. 그럼 지가 일하면 되잖아. 야간 노는 거 아니라고 해도 지가 하면 되잖아. 그럼 야간에 그럼 뭐 노는 거니까 저 놀기 싫거든요. 저 놀기 싫으니까 야간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당신이 하시라고 하시면 되잖아. 이분 잠깐만 솔직히 얘기할게. 니 주 몇 시간 해요? 자 알티스님 주 몇 시간 합니까? 그때 내가 듣기로는 52시간 초과 있을 거예요. 52시간 초과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진짜 콧방귀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진짜 콧방귀밖에 안 나와요. 이게 2021년에 현재 시점에 얘기하는 거지. 나 진짜 콧방귀밖에 안 나와. 이분 내가 듣기로는 그때 주 70시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순 근무 시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시간만 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당직까지 포함해서 70시간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한 주에 한 280, 300 가까이 찍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야간에는 그 아시겠지만 야간에 근무 서면 여러분 아시죠? 야간에 근무 서면 할증 붙는 거 아시죠? 보안업체도 야간에 근무 서면 돈 더 줘야 돼요. 생산직 같은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간 할증. 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0.5배 붙는 거. 심야수당. 보안업체도 크게는 아니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냐고요. 그런 일을 보니까 내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때도. 어?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저한테 이거 왜 자꾸 하소연하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다니면 님이 잘 들으세요. 님이 왜 이직을 못하는지 아세요? 팩폭을 해줄게. 왜 이직을 못하는지 알아요? 이직을 왜 못하냐 하면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직 못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니까 이직하려면 낮에 뭐 면접 보고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길니까 월차도 안 되죠. 대체할 사람도 없으니까. 평일에 어디 면접 보러 가려면 하루 정도 시간 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거기다가 쥐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자고 올라오면 저녁 되고 하니까 이거 뭐 어디 내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내가지고 어디 면접이라고 가려면 하루 빼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빼게 해줄 거냐고요. 저희 근무 시간이 긴데 어떻게 나가겠냐고, 여러분.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님이 이직을 하려면 나와야 돼. 저런 데는. 과연 여러분, 저기 다니고 있는데 너 뭐 때문에 잠깐 시간 비워달라고 하는 거야. 저 다른 데 좀 면접 붙은 데 있어가지고 면접 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하잖아. 그럼 저 사람들이 그래 너 면접 보러 갔다 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하는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자면 이거는 님한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취업이 힘들고 돈 벌기 힘들더라도 법에서 얘기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듣고 나서 일을 해야 돼. 아, 아싸리 140만 받을 것 같으면 속 깨놓고 그냥 색배 상하차 죽었다 생각하고 10일, 한 10일, 12일만 일해야겠다. 아니면 현장 일용직으로 12일 동안 일하면 저 돈 나오네요. 13회 정도. 하다못해 여러분 더 냉정하게 해줄까요? 배달 대행 일하는데 하루 왼종일 바이크 타면 140만 원 준다 해봐. 누가 바이크 타면 바이크 씨가 많을걸요 아마? 배달 대행 씨가 많을걸? 아무도 배달 안 하려고 할걸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것보다 돈 많이 받는다는 거야. 어떤 저보다 밖에 나가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것보다 근무 시간 짧고 대우 그나마 낮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그럼 나왔어야지. 근데 그걸 미련하게 2년 동안 참고 일한다. 그리고 솔직히 더 까놓고 얘기합시다. 메로나 터지기 시작한 것도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해. 수도권에 발발하기 시작한 건 5월달이었어. 수도권에 발발하기 시작한 5월달에 해가지고 7개월이에요. 그 1년 3개월 동안은 뭡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메로나 핑계 대는데 2년 내도록 메로나 아니었어. 2월 달에 그게 발발이 시작했지만 대우경북 터지고 수도권까지 합산되고 수도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서 대규모 이제 확산 나오고 하니까 5월 달, 6월 달이었어요. 그 뭐 이태원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수도권 마스크도 제대로 안 꼈잖아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얼마 없는 줄 알고 결국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냉정하게 말하자면 본인이 미련하게 거기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음. 이거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님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님 보고 바보라고 얘기해. 그 바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녀석아. 야, 너 바보 아니야? 너 노동법 몰라? 너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몰라? 수당 얼마나 붙는지 몰라? 이런 일을 2년 동안 한단 말이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야 그동안 힘들었긴 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어떤 그런 불이익이나 부당함 뭐 그런 거를 좀 사려 깊게 이해해 줘야 된다. 고생한다. 격려해 주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맹견신으로 얘기해가지고 저 조건에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절대,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건 위로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님이 막 그동안 부당함 받은 거 위로받으려고 그랬었지만, 님이 각오한 거잖아, 이거는. 부당함을. 각오한 거잖아요. 전 분명히 2년 전쯤에 분명히 단호하게 이런 데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라고 나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 차라리 보안업체 가가지고 보안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일 더 편하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는 내가 분명히 그때 님한테 대답 듣기로는 여기 어떻게든 나가서 더 좋은 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때 다른 사람들도 피드백을 충분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님도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독불장군이라는 거야. 독불장군.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안 드는 거잖아요. 안 드는 거잖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각자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잖아. 아, 전부가 뜯어 말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본인은 그동안 일했다는 거잖아. 이런데 일하니까 자꾸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고모가 일하니까 싸게 굴리고 만만하게 굴릴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데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사람 귀하고 신고도 당하고 좀 아니 애초에 잡분데 뭘 인정해줘요. 잡분데 체험난이도 있잖아요. 체험난이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그 체험난이도 저 정도로 일하진 않았잖아요. 구급도 요즘에는 그 정도 돈 안 나와요. 구급도 제가 알기로 군대 갔다 오면 요즘에는 좀 임금 올라가지고 구급도 요즘에 세금 떼다 170, 180 나올걸요? 170 정도? 여자는 120 나오고 남자는 170 나올걸요? 중반. 아니 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해. 시간대로 뺏겨. 고생은 고생대로 해. 사실 이거 한 250 받아도 할 말 없는 건데 140은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똑같은 일하고 한 250 받는다고 쳐요. 250 받았으면 저것보다 님뭐 악착같이 1000만 원 모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 그 있잖아요. 지금 재테크 책을 읽었나 모르겠는데 알티스님이 재테크 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내 몸값을 불리는 게 가장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어? 적은 월급에 악착같이 몇만 원씩 쥐어 짜는 것보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 어떤 그런 조건을 인정해주는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을 옮겨서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그 더 많은 돈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도 재테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없는 월급에 정말 바리바리 쪼개가지고 돈 모으신 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반대로 님이 좀 더 받아가지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보다 배로 모았겠죠. 님 저 얻는 월급에도 나름 바리바리 아낀다고 이것저것 쪼개가면서 쪼개고 쥐어 짜내가면서 그렇게 나름 고생하셨겠지만 그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좀 또 돈을 더 받았다면 250 받았다면 그러면요 좀 내가 먹을 거 써가면서 좀 먹고 싶은 거 치킨도 시켜 먹어가면서 뭐 술도 한 잔 먹어 마시면서 옷도 한번 사 입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보다 내가 봤을 때 한 80만 원 더 모을 수 있을걸요? 그럼 지금의 배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이 질적 차이가 얼마나 큰데, 250도 막 엄청 큰 돈이라 볼 수 없겠지만, 님한테 입장에서 250을 받는다고 치면, 그 110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8, 90 더 넣고 나무 2, 30으로 내 어떤 문화생활 하는데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취미생활이나. 그러면 그거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야. 월급쟁이 분들 다들 아시잖아, 이게. 근데 저분은 뭐 취미생활 이런 거는 일절도 신경 못하고 저렇게 그냥 아껴 쓴 거잖아요. 저렇게 쥐어짜내서 한 게 저 돈이 된 거잖아요. 참. 이직하려면 나온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여기보다 좋은 데 많아요. 여기보다 좋은 데도 많아요. 훨씬 좋은 데 많아. 여기보다 좋은 데 많다기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거야.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더 많이 준다기보다 여기가 말도 안 되게 안 주는 거야. 다른 데는 당연히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줘야 될 돈은 너무나도 안 주는 거죠. 차라리 난 그게 낫다고 생각해. 달달님 얘기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가겠다 작정하고 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0님 얘기하시기 제일 정상이라니까 저게. 저 돈을 받아요. 저 돈을. 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10만 원, 20만 원 후려치는 게 아니라 한 40만 원 또 그러니까 반을 그러니까 월급의 반을 후려치는 거잖아 이게. 270, 80이 뭔가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만큼 몸을 축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 달달님 얘기한 것처럼 나가겠다 작정하고 저 남은 돈 어떻게든 자료나 이제 녹음해가지고 노동청 가가지고 어차피 여기 두 번 다시 안 다닐 거니까 두 번 다시 안 다녀도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올 일도 없잖아요. 여기 두 번 다시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 차라리 돈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지. 알트스는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듣고 있어요? 물론 본인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본인만의 저 여기 이 사연에서 담지 못했던 좀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있었겠지만 결국 이 선택이 본인한테 득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알티스님. 결국 본인이 그때 2년 전에 제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 고집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생했다는 얘기보다 왜 그런 데서 일하고 있냐는 반응이 전부 다잖아요. 그럼 본인이 여기까지 버티고 남아있었다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나와야지가 아니라 당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갈 데 없으면 보안업체라도 가세요. 경비업체라도 가세요. 일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 적어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한 1000명한테 물어봐도 진짜 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일을 하고 일했으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야죠.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그 일한 만큼의 보수,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최저 상한선을 정해놓고 딱 아무리 못 받아도 그 돈은 무조건 받으라고 딱 정해놓은 건데 법적으로 못 받으면 신고하든가 해가지고 다 받아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본인만 힘들게 해가 본인만 고생하십니까?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140 보자마자 추노했겠지 그냥. 아, 남자 어떻게 140 받고 이래? 알바도 아니고. 여자도 140 받고 일한다 하면 안 갈걸요? 거의 웬만해서는. 애초에 최저시급 계산해보면 바로 답 나오거든요. 이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140이 나오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세 개 들으시고, 좀 세 개 들으시고, 저는 여기 당장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당장. 일이 힘들고 자식을 떠나서 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의 정해진 보수는 받아야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법에서 제시하는 그 돈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본인이 그냥 순진하게 바르던 거 본인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미련하게 일한 것도 잘못이 있고. 노동법 좀 알고 급여 계산만 딱 해보면 누구도 일 안 할 거야, 이게. 하다못해 이건 아웃소싱 생산직보다도 못하니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웃소싱 생산직도 최저시급 다 줍니다. 상여를 안 줘서 그렇지. 차라리 여러분들 왜 현수막이나 아니면 뭐, 저 뭐야, 교차로나 벼룩시장 나와 있는 생산직이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건 돈 다 주거든. 아무튼 더 이상 이런 하대받는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고생하는 일 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똑같은 사연 받아오면 그때는 안 받습니다. 이게 거의 똑같은 사연 또 들고 오면 안 받아요. 사실 이게 글만 다르지 2년 전에 가지고 왔던 거 똑같이 그대로 그냥 보풋한 거예요, 보풋.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 이런 내용의 사연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봤잖아요. 2년 전에 보고 지금 보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안 보게끔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급하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한 만큼 돈 안 주고 하는 데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데서 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순진하니까 돈 안 줘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뿌려 먹거든요. 이 막 뿌려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2만 원씩 올려주고 이렇게 얄팍하게 수수료 쓰는 거예요. 법 좀 아는 사람한테 했어봐. 회사 날라가지 그냥.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현명한 결정하시고 더 이상 이런 취급 당하지 마시고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시고 어, 돈 못 받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얘기하면서 좀 모지게 얘기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본인이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취급 다 가면서 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